그 서머슨 몬이라는 유명한 달과 유펜슬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만들어낸 인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희가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림책을 소비하기 위한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하거나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물에 대해서 꽤 많이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갖고 온 겁니다. 딱 두 개예요. 그 인물은 첫 번째 엄청난 공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좀 별표랑 밑줄을 좀 긋고 싶은 게 사실 이 하얀색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돌리기도 하고 스타일 넘버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들을 구현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핏한 것들을 얻을 때 쓰는 방법 얘기했고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나만의 캐릭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셔서 오늘의 어떤 이 챌린지에 대한 과정들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할게요. 넘어가고요. 오늘의 그림책은 100만 번상 고양이라는 아까 좀 올려주신 분도 이제 사노요코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노요코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되게 재미나는 그림 스타일을 좀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고요. 내용들도 또 되게 재미있어요. 주인공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거에서 이 책을 안 고를 수가 없었고요. 한번 그 매력에 있다가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는 지난 과제 리뷰를 조금 진행을 했고요. 빠르게 과제 리뷰를 바르게 한 겁니다. 들어가는 질문도 바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림책에서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매력적인 캐릭터지? 라는 것을 시도를 해보고요. 그 서머슨 몬이라는 유명한 달과 유펜슬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만들어낸 인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희가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림책을 소비하기 위한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하거나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물에 대해서 꽤 많이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갖고 온 겁니다. 딱 두 개예요. 그 인물은 첫 번째 엄청난 공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캐릭터들을 볼 때 그림책 캐릭터 혹시 그림책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본 캐릭터 중에서 가장 나는 공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으세요? 공감 쩔었다. 없으세요? 채팅창에 혹시 있나? 마땅히 없으신 나를 훔쳐주세요의 주인공 공감이라 점점 도라에몽 노진구 진짜요? 있네요. 어쨌든 있어요. 다행이에요. 점의 백티 이렇게 또 바로 써주시는 것은 불쑥마을의 포자. 예,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되게 지독하게 개성 쩌는 캐릭터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는 진짜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주 개성이 지독하게 넘쳐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말갈량이 삐삐 짱구 가가메 그쵸. 갑자기 가게말 하니까 둘리에서 그 고길동 아저씨 생각도 나고 빨강머리에 맞아요. 공감도 되면서 또 개성이 넘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두 개 다 가지면 완벽한 인물이죠. 마이코 후루룩 짭짭 맛있는 라면. 꼬마 자동차 동부 검정 고무줄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조금 더 필요해. 양념 이것만 가져도 사실 되고 이거를 결합하면 완전 완벽한데 99% 정도. 100%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독자에게 호감을 가지면 돼요. 독자라는 거가 중요해요. 독자가 그림책이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타겟으로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른을 위한 책을 만들겠어요 라고 하니까 어른이 읽힐 때 공감이나 호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림책은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어린 층이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호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림책이 생각보다 어른들한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호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공감과 개성을 그 또래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너무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봤을 때도. 특히 이제 자녀나 뭐 손주를 타겟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유치하더라도 호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엄친아에다가 완벽한 직장과 멋진 뭔가 차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인물을 하나 본다고 생각하죠. 그 인물이 뭔가 아니면 뭐 공부 되게 잘하고 뭔가 너무 부족함이 없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주인공 나오는 그림책 읽고 싶으세요? 네. 짜증나서 막 버리는 거. 아까 노진구, 진구가 되게 완벽해서 도라에몽을 압도한다는 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림책 안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고 완벽하지 않음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계기나 사건들을 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취하는 행동이 중요한데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뭐 기도만 하고 하늘에 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캐릭터가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꽤 중요해요. 공간과 개성 안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특별하게 좀 별표랑 밑줄을 좀 긋고 싶은 게 사실 이 하얀색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감도가 얼마나 되지? 개성이 얼마나 있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호감을 일으킬 것 같지? 근데 얘가 뭔가 결핍이나 부족함이 뭘까? 근데 얘가 과연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건이나 능동적으로 하는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라 빠르게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쵸. 제가 이거를 그냥 가져온 이유는 제가 그 그림책을 하나를 제가 나 하나 꽃피어라는 그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이제 팬텀싱어에서 불렀던 노래였는데 누가 불러줬던 요번에 팬텀싱어에 근데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스토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이제 이 챗GPT와 뭐 이런 거에 도움을 통해서 페털이라는 요정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마존 버전으로 만들려고 영어 버전으로 좀 돌렸던 거라서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요거를 분석해 봤어요. 이제 펄소나라고 하는 거 페르소나라고도 표현하는 거는 그 친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얘가 뭔가 여러분의 상상을 그대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이름은 페탈이고요. 요정입니다. 나름 꽃요정이에요. 태어난 때랑 나이도 좀 중요해요. 3살이고요. 2021년생이고 요정 나이로는 15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정의 나이 시간은 좀 달라요. 이제 세계관이 좀 나오죠. 귀여워요. 그래도 좀 선별하긴 했어요. 귀여운. 그리고 이제 핑크 헤어와 그린 원피스를 뭐 입고 있고요. 헤어 이건 다 프롬프트로 만들었던 거라서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해피 페이스, 귀여운 페이스면서 뭔가 약간 행복한 모습인데요. 인간관계가 있어요. 얘와 같이 모험을 떠난 친구가 버지랑 호피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걸 붙이려다가 이제 너무 복잡해서 그냥 뗐는데 어쨌든 얘의 인간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름, 때, 나이, 외모, 인간관계에 대한 캐릭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격은 어떤가요? 얘는 내성적. 그 가사에도 나오는데 내가 꽃 피어서 내가 뭐가 의미가 있지? 나 하나 꽃 피어서 뭐 세상이 달라져? 이게 지금 그 메인 가사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람으로 했을 때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좀 가져왔고요. 그 대신 상상력이 좀 뛰어나요. 그리고 창조적 캐릭터고 좀 이것저것 관심이 많지만 자신감이 살짝 부족한 애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능동적이지 않은 성격으로 제가 일단 했는데 얘가 바라는 것 때문에 능동적이게 됩니다. 세상에 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싶어 용기를 내어 모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얘가 능동적이게 되고요.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그냥 먹힐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한 캐릭터의 형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개성이라는 요소보단 공감을 조금 더 추구했고요. 그냥 요정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요정 버프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성들은 그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과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게 나갈 거라는 것 때문에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얘를 MBTI로 한번 해봤습니다. MBTI. 재밌죠? 자, 얘는 E하고 I 중에선 I, 아까 조금 더 소심한 쪽에 가깝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라는 걸 여기 다 붙여놨으니까 최대한 한번 우리가 우리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차원에서 MBTI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잘 유형하는 그런 기준축이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INFP예요. 그래서 INFP를 보니까 잔다르크요. 사려 깊은 이상주의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그림의 스토리나 사건들을 안 칠 때 얘는 결국에 사려 깊은 이상주의자로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정리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그림책에서 캐릭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작품에서 창작하는 어떤 캐릭터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돌프님이랑 같아요. 비전코치님이랑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돌프님이랑 다니면 너무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같이 또래니까 끼리끼리 네, 아름다운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비전코치님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겠죠. 네. 비전 코치님 같은 분과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한번 그렇게 분석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맞고 틀리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분석할 때 이런 단위들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과제는 요건 걸 만드세요가 과제예요. 어렵지 않을 거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오늘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날이기 때문이죠.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 작가님은 이미 또 캐릭터가 완벽히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신
그 가족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저는 수 작가님은 그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때 고양이는 임금님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임금님을 싫어했습니다. 임금님은 싸움 솜씨가 뛰어나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멋진 바구니에 담아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날아온 화살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전쟁이 한창인데도 고양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임금님은 전쟁을 그만두고 한때 고양이는 뱃사공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바다를 싫어했습니다. 뱃사공은 온 세계의 바다와 온 세계의 항구로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헤엄칠 줄을 몰랐습니다. 뱃사공이 서둘러 그물로 건져 올렸지만 고양이는 바닷물에 푹 젖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젖은 걸레 같은 고양이를 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항구 마을의 공원 나무 아래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서커스한 마술사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서커스 따위는 싫어했습니다. 마술사는 날마다 고양이를 상자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쓱, 싹, 쓱, 싹 상자의 반을 잘랐습니다. 그러고도 까딱없는 고양이를 상자에서 꺼내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술사는 실수로 고양이를 정말 반으로 쓱쓱 자르고 말았습니다. 마술사는 반으로 잘린 그 고양이를 두 손에 들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도둑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도둑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도둑은 고양이와 함께 어두컴컴한 동네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다녔습니다. 도둑은 개가 있는 집에만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보고 짖는 동안에 도둑은 금고를 털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개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훔친 다이아몬드와 고양이를 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어두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좁다란 뜰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고양이를 껴안고 조그만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온종일 할머니의 무릎 위에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쪼글쪼글한 할머니는 쪼글쪼글하게 죽은 고양이를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원 나무 아래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어린 여자아이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아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양이를 업기도 하고 꼭 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울 때는 고양이의 등에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여자아이의 등에서 호되기 끈에 목이 졸려 죽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덜렁거리는 고양이를 안고 여자아이는 온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뜰나무 아래에다 묻었습니다. 고양이는 죽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여기서부터 누구의 네, 고양이든 괜찮으세요? 부산 여행님 괜찮으세요?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힘드시면 토스 하셔도 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선수 보호차 허니튼 준비되셨을까요? 잘 목소리가 보이시면 좀 컬컬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감기가 네, 조금 끝이라서. 한때 좋습니다.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고양이였던 것이죠.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멋진 얼룩 고양이였습니다. 멋진 얼룩무늬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네, 암고양이들은 모두들 그 고양이의 신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커다란 생선을 선물하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쥐를 갖다주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진귀한 대달의 나무를 선물하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멋진 얼룩무늬를 핥아주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세상스럽게 이런 게 다 뭐야. 고양이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미지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마리 고양이를 본 척도 하지 않는 새하얗고 예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으로 다가가 난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그러니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지? 하얀 고양이는 그래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앞에서 빙그르르 공중 돌기를 3번 하고서 말했습니다. 나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얀 고양이는 그래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난 100만 번이나 하고 말을 꺼냈다가 고양이는 내 곁에 있어도 괜찮겠니? 라고 하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난 100만 번이나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이미지도 한번 봐주시고. 마침내 새끼 고양이들이 자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녀석들 아주 훌륭한 도둑고양이가 되었고 이라고 고양이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라고 하얀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옹야옹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조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한층 부드럽게 야옹야옹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고양이는 100만 번이나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어느 날 낮에 고양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궁금하시죠?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러고는 두 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마지막까지 되게 보이시죠? 이게 그림책의 묘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이 궁금해지면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디스크라이브 쓰셔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지금 일단 저희 토캠프 방에다가 그냥 넣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여기다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채팅방에도 하나 상상 나눔으로 좀 바로 이어볼게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느낀 점들을 모두가 하나씩 질문을 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을 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채팅방에 한번 얘기를 조금 생각을 조금 정리하신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들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달걀마녀님 그런 게 또 바로 파악이 되셨군요. 100만 번의 의미가 마지막에 더 다가오네요. 아, 돌프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혼자 봤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여러 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볼 때마다 눈에 익거나 남에 남는 구절도 그때 어떤 때 그림 봤다, 어떤 때 막 봤다 이러니까 해석이 어렵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혼자 읽기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추가적으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랙스리 작가님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의미. 아, 이걸 또 보셨군요. 맞아요. 저도 두 분이 지금 딱 읽어주신 데가 전환기셔요. 그리고 너무 두 분 수고해 주셨죠.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딱딱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이제 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어떤 속도로 읽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좀 할게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퍼니쌤 100만 번의 의미가 마지막에 더 다가온다고 하셨고 그때 약간 퍼니쌤이 약간 그 퍼지라고 하나 잠깐 멈춤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 넘어가는 페이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퍼니쌤이 또 그걸 되게 잘 살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 어느 순간에는 슬프다. 비전코치님이 또 백문직도 아까 끊어주시는 것들 살짝 제가 그렇죠. 네, 또 그런 또 세심함이 또 비전코치님이 섬세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해봐야 진정한 삶이네. 사랑을 안 해보시진 않으셨으니까 진정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시고르자부종 작가님 왜 100만 검이나 살았을까 생각해봤는데 흰색의 반쪽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어머나 투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시아 작가님 사랑하는 고양이를 만나려고 100만 번 다시 태어났나 봐요. 너무 애절하다고. 결국 자신을 깨달아가는 것 같다. 또 마리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지 작가님이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100만 번을 해도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앞단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제가 또 올려드리는 걸 좀 쭈루룩 한번 보시면 스토리를 이제 알고 또 그림만 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호 작가님, 나를 찾아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박수갈채가, 아이고, 퍼니스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네, 미카렌 작가님, 흘러가는 것들의 의미가 있는 시간과 의미가 생겨난 이유에 대한 비교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고양이가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슬픈 이유만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100만 번이나 사는 것들이 어떤 숫자에 대한 의미만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택한 한 번의 삶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누구부의 사랑 같다라고도 해주셨는데요. 로데르 작가님도 이야기를 영원한 또 다른 행복이지 않을까. 오, 이거 되게 감동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토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조금 마지막 표지도 퍼니스 그쵸. 쪼글쪼글 할머니, 조금 할머니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되게 재밌는데 이게 아무래도 번역을 하셨던 그 분이 이게 유명한 번역도 되게 많이 하셨던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제가 이따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본 작품들을 번역을 되게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림책만이 아니라. 근데 참 그 말맛을 잘 살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쪼글쪼글. 성인평 작가님도 해탈의 경지에 이른 상태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마지막 생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됐네요. 더 이상.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김난주. 엠기니가 김난주 해주신 분이신데 좀 유명하신 분이죠. 대부분의 일본 소설을 꽤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나는 중에서 좀 안 갖고 것들 보니까 이게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이미지적인 거나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트레이스 작가님, 흰색 고양이는 유일하게 주인공 고양이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인물 좋습니다.
등장인물의 감정의 변화? 맞아요. 진짜 오래됐죠. 근데 안 낡았어요. 참 그림책의 묘미는 그것도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계속 현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만 하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의 매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결국 매력적인 캐릭터를 하기 위해 이 책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이 고양이, 아직 이름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 이 고양이님의 매력을 좀 한번 찾아보야지 우리가 프롬프트 만들고 있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주인공 흰 고양이도 좋고요. 그 고양이에 조금 더 몰입하신 분도 있고, 나머지 주인공이, 아니, 메인 주인공은 아니지만, 소녀, 할머니, 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둑. 그런 사람도 좋고, 아니면 우리의 메인인 줄무늬, 100만 번이나 산 고양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개성이 넘치느냐, 공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읽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느냐. 그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능동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하면서 그 고양이의 어쨌든 매력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죠. 2회차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거를 할 거고요. 지금 보이시죠? 같이 해보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같이 하는 활동이 많아지실 거라 좀 덜 부담이실 것 같아요. 요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문장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것들을 또 꼽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랑 마지막에 잠들었습니다. 100만 번에 울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조금 좋아서 그 두 가지를 좀 가져왔고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들을 좀 찾아서 캡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아까 준비를 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장 수집이 일단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알다시피 요게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나중에라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나만의 문장과 그림 수집이 되셨다면 이걸 채워주시면 돼요. 이걸 할 거예요. 같이 할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자, 가져오신 거에서 이제 주별 과제는 같이 할 건데요. 먼저 MBTI보다 이 친구 이름 한번 만들어 주실까요?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신 분께 제가 선물 드려요. 진짜 드립니다. 이 친구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지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꽃도 하물며 그런데 얘는 지금 뭐 없어요. 작가조차 이름을 안, 너무 재밌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다 작가님 세계관으로 이제 쪼로록 데려가시는 훌륭한 전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밀리, 좋아요. 고백. 에너캣이죠? 이거 약간 좋아요. 100만 돌이 에너자이저. 아직 제 마음에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나갔는데 시작가님 한번 좀 더 부탁을. 시크캣. 시크캣 괜찮네요. 시크캣. 시크하다. 얼룩이 얼룩이 좋네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태호는 혹시 아는 남자친구 이런 분은 아니시죠? 알고 보니 너만 봐. 야, 하이로드 작가님 분 진짜. 뭐야 다들. 네이미스트야. 야, 이거 좀 걸만한데요? 아, 지금 박빙입니다. 골드캣. 좋아요. 자, 이따가 그러면 요거까지. 네, 소라까지 한번 받겠습니다. 네, 소라까지. 자, 그 다음에 태어난 때랑 나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얘를 좀 소개를 하면서 소라데스. 자, 태어난 때랑 나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얘 언제 태어났을까요? 일단 100만 번이나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제로했다가 또 나이 들었다가 또 제로했다가 이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얘 태어난 때랑 나이를 어떻게 한번 산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다채로운 나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중세 시대에 태어났을 거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태어난 해가 맞아요. 중세했는데 거기 죽고, 또 뭐 약간 뱃사공에 또 그거 고양이도 태어났다 죽고, 뭐 석고스탄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이게 사실 태어난 때는 뭐 100만 번일 것 같고, 나이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좀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기원전, 네. 이렇게 해보면 재밌네요. 뭐 다 붙여볼게요. 자, 외모 한번 평가해보죠. 외모의 특징. 네. 외모. 외모의 특징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프롬프트를 할 땐 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도도하다, 시크하다, 까칠하다, 차갑다, 새침하다, 고집스럽다, 무심하다, 공부도 잘한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뭐 똑똑하다 이렇게 할까요? 세상 때가 다 묻은 자만한 여기 얘는 잘난 척 지고지순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원할 때는 그런 한 사람만 꽂혀있는 그리고 실제로 안 나왔는데 얘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도도 시크는 아마 외적인 것 같고요. 자만하다, 무뚝하다, 잘난 척한다, 지고지순하다 약간 성격의 부분이 있고 예. 외모적인 표현은 조금 더 시각적인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일단 줄무늬죠. 고양이입니다. 도둑고양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저분하다.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두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갈색. 어두운 갈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하고 도도하고 시크하고 이거를 일단
잠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야죠. 일단 성격 쪽에 조금 보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건 묘사해보죠. 그 다음에 파란 눈매가 매섭은 꼬불은 뭘까요? 꼬불꼬불한 털? 꼬질꼬질 지저분한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한 모습 외관, 모습 이렇게 되겠죠? 죄수봉 운이 한번 넣어줄 수 있고 밀시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행복한 스님은 시선은 그렇죠, 맞아요. 시선도 저 새길 수 있죠. 슈퍼맨 이거 넣을까요? 슈퍼맨 무지개. 자, 그럼 성격을 한번 볼게요. 얘를 조금 표현해보는 자신만 가만한 무뚝뚝하고 잘난 척하고 지고 도도 시크 까칠 차갑고 새침하고 고집스럽고 무심하고 똑똑한 느낌인데 세상때가 다 묻은 이게 사실 성격이라기보다 좀 특징에 가까운데 약간 외모보다는 조금 얘를 규정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인간관계. 얘 인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 주변과의 관계, 대인관계 다리? 밀당? 그렇죠. 주변인들을 몸달게 하는 지엽적인 이게 좀 그러네요. 뱃사고 양이관계, 인간들을 싫어하는 네. 자기중심적인 게 좀 나왔는데 이 단어도 이렇게 성격으로 한번 갈게요. 자, 그러면 사교적이다, 먼저 다가간다. 그러네요. 좋아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바라는 게 뭘까요, 이 친구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핍에서 오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게 우리가 결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얘의 결핍은 뭘까요? 뭘 바라기 때문에 이 친구가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아주 웃긴 녀석. 혼자 있어 보는 거,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 자신이 원하는 삶, 외로움을 사실 바란다기보단 외로움을 바라는 걸까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사랑을 대상, 자유나 능동적인 삶도 있겠죠, 그죠? 혼자만의 오롯이 고양이가 됐다고 표현했던 그 부분은 또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를 알아주기, 희생하고 싶은 그러네요. 마음도 이제 최종적으로 느꼈던 이제 죽습니다. 맞아요. 그건 못 봤는데 좀 어떻게 보면 어쨌든 타이틀 외로움을 벗어나기. 고양이 자체로 사는 돌프님은 사슴 그 자체로 사는 그래서 뭔가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대체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한 것들이나 또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으로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얘기를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MBTI도 그냥 아주 가볍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얘 I일까요? E일까요? 내양 I, 완전 I, 찐 I. 좋아요. 그러면 얘는 직관 경험, 정보를 수집하는 거가 경험 다 자기가 겪어봐야 되는 아이. 나는 그냥 생각만 해도 알아. 쪽이 좀 있는데 직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직관적이다. 경험보다 직관인데 경험 둘, 직관 둘 좋았어요. 아주 이거 팽팽합니다. 이건 약간 좀 부류인가? 어떤 거가 가까운 것 같아? 얘가 하는 경험들이 직관? 마들쌤이 평을 N을 좀 많이 넣으셨어요. N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사고인가 감정인가요? 판단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거를 T형인지 F형인지 느끼는 건지 감정, 도진님 감정, 스리돌림도 감정. F가 좀 많아요? 그래서 F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네요. 좀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성에 대한 부분이 그럼 F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이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획으로 하느냐, 좀 플렉서블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느냐가 J와 P의 차이인데요. 얘는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던가요? 융통. 죽음을 계획하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거나 도둑고양이 삶을 하는 거는 융통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조금 강하네요. 이거를 보니까 우리 INFP가 되네요. INFP는 뭘까요? TMI, INFP. 우리 INFP 아까 보면은 이거래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상적인 거. 얘가 추구하는 그 여러 번의 삶이 결국 이상적인 삶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과 좀 잘 뽑아본 것 같습니다. 잔다르크 이상주의자 형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름은 마지막에 우리 한번 표하죠. 제가 이제 만든 방법으로 그냥 한번 요거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 다 여러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핵심 문장과 키워드도 있지만 주인공에 대한 묘사를 난 도둑 고양이의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한 이런 걸 가져올 거야. 어떤 분은 나는 뭐 잘난 척하고 뭔가 도도하고 시크한 걸 가져올 거야. 뭐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할 수 있죠. 뭐 들판이 좀 나왔으니까 나 야생화가 있는 뭐 풀밭을 할 거야.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흰 고양이를 보내는 그 장면이었었으니까 슬픔과 애도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요 부분에 이제 특징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통해서 명사, 여기 주인공에 대한 묘사, 네. 공간 과목도 있어요. 요거만 좀 바뀌었어요. 메인 주인공으로만 바뀐 거가 1차 시대와 조금 달라요. 그건 여러분 바꾸실 수 있으니까. 메인 주인공과 주변 인물로 저는 좀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고양이가 나와야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1차 시대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주인공이 만약에 이 고양이 하나만 묘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 고양이에 대한 묘사들을 쭉 적어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영문으로 된 하나의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디플에서 쓰시거나, 저는 디플을 좀 씁니다만 따르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거의 차이는 없어요. 아까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니 뭐 더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약간 뭐 수컷이다, 나이가 좀 있다, 뭐 이런 걸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고 울고 하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영어로 바꿔가지고 바꾼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복사예요. 복사 꾹 누르시고, 네, 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좀 아마 내용이 할 때마다 바뀌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브라운, 뭐 탭이, 뭐 퍼 이런 거. 여러분이 요거를 채우셔가지고 요거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공간 하셔도 돼요. 감옥. 뭐 한번 해볼까요? 감옥. 채팅창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뭐 어두운 감옥. 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 오래된 성 지하에 깊숙 자리 잡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두꺼운 문으로 막혀진,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던전이나 약간 뭐 이런 감옥을 생각할 때 하는 것들을 그냥 넣으셔가지고 여기다가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아까 말하는 이렇게 긁지 않으셔도 돼요. 두 개 겹쳐 있는 거 클럽보드에 복사 누르시면 복사가 뿅 하고 잘 되니까 여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은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묘사한 영어부터 먼저 붙일게요. 이렇게 던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이따가 돌려보려고 제가 또 작가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돌렸던 풀밭에 야생화 있는 버전과 지하 던전처럼 생긴 감옥에 있는 버전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러분의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린 고양이를 분석을 한번 좀 해보고요. 과제가 고양이가 그러니까 과제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읽은 책에서 우리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심상들이 있었어요. 특징들이. 이럴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같이 요거를 잡아보고요. 이 주인공과 그거에 대한 묘사들을 한번 잡아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오늘 조금 같이 볼 거고, 이 나머지 그 과정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과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주인공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주인공을 만들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소개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요 그러니까 페르소나에 대한 소개서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시각화해보는 요거까지가 딱 두 가지만 페이지만 완성하면 되는, 네, 이렇게 과제는 요것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 중에 주인공을 시각화한 것 중에 하나를 SNS에 공유하시기만 하면 되고, 오늘 혹시 못하신 분들은 요거를 작업을 더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한 번 더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거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혹시 잘 못 돌릴까봐, 빠르게 못 돌릴까봐 미리 돌려놓은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중간에 뭔가 섞여가지고 먼저 아까 그 묘사 부분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스트라이프 캣 뭐 이렇게 해서 물었다. 이거를 여기에 슬래시하고 이미지, 뭐 이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모르시는 분 없고 하나 붙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묘사한 게 좀 더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네. 저는 이제 두 주인공이 뭔가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뭔가 약간 풀밭의 의미, 우리 원래 원본에도 약간 그런 이미지로 나와서 그걸 한번 최대한 살려보는 게 이번에 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롬프트들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보고, 국문으로 뽑아보고, 이 이미지에서 뽑아보고, 나머지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공유해드린 거 잘 쓰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본인이 또 했던 것들을 한번 돌려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제가 하는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맞아, 내가 저렇게 했었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는지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뽑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표현 방식, 워터컬러를 지금 일단 차용을 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골든하고 풀밭 야생의 꽃들이 만발한 오후의 봄을 상정하다 보니까 약간 난색, 그러니까 따뜻한 색감의 라이팅이 생각났고, 소프트톤 컬러들이라는 색감을 그냥 규정하진 않고 그냥 그런 톤들로 했고, 약간 주인공들은 격한 감정을 쌓여있지만, 특히 이제 남자 주인공 고양이는 전체적으로 그냥 차분한 느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제 돌리면서 제가 얘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랬을 때 나왔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뭐가 나왔지? 그거랑 동시에 제가 했던 거는 이 이미지를 살려보려고 디스크라이브를 도전해봤어요. 여러분도 디스크라이브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슬래시하고 디스크라이브 넣어서 이미지, 거기 이제 필요한 이미지. 지금 제가 찾아놓은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돌릴 때는 없어가지고 어쨌든 거기에다가 업로드해서 엔터 치시면 나오게 되는 이 과정 나왔네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이미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 이미지를 뽑아보려고 업스케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업스케일 하면은 얘를 보통 이렇게 클릭하셔서 세이브 이미지를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도 세이브 이미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한번 클릭을 하신 후에 세이브 이미지를 하는 게 오류가 제일 없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운로드에 와이드에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할 일은 뭘까요? 여기에 제가 지금 이거를 그대로 여기 했던 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버전은 6.0 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커피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드래곤 드롭.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그냥 이렇게 없다고 치고 이렇게 붙이고 제가 아까 넣었던 이미지를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아까 찾았던 이미지를 쭉 끌어다 놓기만 해도 나오죠. 아마 제가 그 난색 계열의 그 골든아워라는 그걸 썼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시면 그걸 조명이나 이런 걸 바꿔가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게 무엇을 바꿨는지를 여기다 표시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6.0, 이제 6.0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는 게 베리의 서브트리에서 5.2 버전을 하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얘랑 이미지는 같지만 그냥 버전이 달랐을 땐 뭐가 다르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버전마다 좀 느껴진 느낌이 아마 저번 과제 때 달라졌을 거고, 그 부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는 방식들을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약간 지금도 좀 다르다는 느낌. 물론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여기 패스트 모드라고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 패스트 모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몇 시간씩 그 요금제마다 사는데, 이거는 좀 빨리 다를 수 있어서 다 모두 다 패스트 모드만 하시면 나중에 혹시 막 뽑다가 모자르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에서는 어떠세요? 뭐가 좋으세요? 저는 요게 이번에도 마지막이고 네 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세이브 이미지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 사실 버전 5.2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에 5.2에다 그걸 넣을 생각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할까요? 5.2에서 4.0을 내리면 어떨까요? 사실 6.0에서 4.0 내려도 되는 거죠. 버전 4로 내려도 되고. 네. 이렇게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리게 되는 게 다행히 나왔네요. 조금 아직 78%니까 다시 한번 보죠. 확실히 달라졌죠. 같은 거예요, 그대로. 아까 왼쪽에 둘 다 5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입을 크게 벌려라는 부분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채우셔도 됩니다. 이게 근데 물리적으로 좀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타일 로우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아니면 뭐 달리3 이런 걸 가져가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여기 보면은 소프트 톤 앤 컬러들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골든아워 라이팅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서 이 장면에서 가장 완벽한 나만의 이미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여기에서 제가 의도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방금 궁금한데 암호 같은 스타일 파라미터는 따로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이거? 이거는 제가 이거 오늘 하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할까 그랬는데 튠 써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5.2로 만들어가지고 하이브더니 맛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것까지 할까요?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운데 그냥 한번 또
되짚어 보시면 되니까. 제가 또 하는 방법 중에 타점量엄청 다르네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좋은 부분도 있어서 약간 더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5.2에서 지금 5.2,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 모드에서 가능한 게 하나가 튠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 튜닝이 여러분의 약간의 컨시스턴시, 일관성일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빠르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 키워드가 있어요. 저희 프롬프트가. 얘를 제가 여기는 임의로 만든 거예요. 툴만 모아놓으려고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슬래시하고 튠이라고 TUNE 이렇게 하면 튠 프롬프트라고 Create Shareable Style Tuner 이걸 보면 알아요. 뭔지. 아이고. 튠하면은 프롬프트를 쓰라고 해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써요. 제가 그냥 붙여놓죠.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리면 얘가 32개 스타일 디렉션을 줄 거야? 아니면 128개까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32개를 돌리면 되고요. 그냥 디폴트 모드 하시면 되는데 서밋 하면요. 야, 돈 드는데 쓸 거야? 0.4하고 깎이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활용해 봤을 때 본인들의 스타일들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지금 뭐 프롬프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주고 싶다고 하실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6.0은 안 돼요. 아까 그 고양이가 나왔던 그거에서 이게 뭐냐면 미드저니 스타일 튜너라고 해서 이거에 미세 적용하는 게 양쪽에 얘가 배치를 해주고 가운데는 이거의 중립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거를 지금 아까 36개인가요? 그거를 쭉 뽑아준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내가 보다가 내가 조금 유니크한 스타일이거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가깝다라고 하시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하나씩 선택. 여기서 두 개에서는 난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얘가 지금 뭐가 활성화됐죠? 32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고 이거를 긁어다가 여기 카피만 하셔서 바로 프롬프트를 실행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묘미는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채 느낌을 좀 몇 개 섞어볼까? 난 얘도 좀 섞을 거고 그럼 두 개가 되죠. 카운팅이 아래가. 뭐 되게 괴괴한 것도 많이 나와요. 되게 컬러풀하고 다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거는 뭐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많은 버전을 하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소프트한 감정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네 개를 골랐죠. 뭐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카피를 뽕 하면은 여기에 스타일 넘버가 나와요. 그거 하면은 이런 지금 큐 스타일을 조금 적용을 하시면은 뭐 이런 감정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막 슬프고 울고 하는 건데 왜 이건 이거밖에 안 나와? 얘가 약간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 스타일만 가지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에다가 만약에 이거였으면 여기다가 막 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스타일 넘버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들을 구현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핏한 것들을 얻을 때 쓰는 방법 얘기했고요. 그럼 저희 마무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주시거나 뭐 올려주시거나 뭐든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